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63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버닝입니다.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를 다루고 싶었는데 마침 신작이 나와서 버닝을 다루게 됐습니다. 예. 그럼 기본 정보부터 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감독은 이창동, 각본에는 이창동, 오정미, 촬영에는 홍경표, 음악은 모그, 편집에는 김다원, 김현입니다. 트리비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 이창동의 복귀적으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작사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원작인 하루키의 단편을 영화화하게 됐는지 물어본 인터뷰가 있었는데 가장 먼저 일본 NHK로부터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창동 감독이 직접 만들 생각이 아니었고 젊은 감독에게 기회를 주고 제작을 할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나리오를 오정미 작가와 같이 작업하게 됐는데 오정미 작가가 헛간을 태우다를 영화화하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영화화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확장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작업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편소설 헛간을 태우다에 대한 이창동 감독의 감상은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게 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다 라고 감상을 남겼네요. 예. 그래서 이 작품에 집중을 한 결과 단편소설에서 주인공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상대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꼈듯 현재 한국의 청년들도 현실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면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멀쩡해 보이지만 커다란 수수께끼처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춘의 자화상을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한 의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원작 헛간을 태우다의 경우에는 윌리엄 포크너의 단편 반 버닝에서 제목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리고 싶어서 이창동 감독도 버닝이라는 제목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예. 프로덕션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부터 제작이 가시화됐고 9월에 주인공들의 캐스팅을 확정을 했고 9월 11일에 크랭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홍경표 감독이 맡게 됐고 이창동 감독의 전작에서 함께했던 신자미 미술감독과 이충현 의상팀장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와 서울 등지에서 촬영을 했고 1월 30일에 크랭크업 했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이창동 감독이 디지털로 찍은 첫 영화이고 네. 4K의 시네마 스코프를 이용해서 찍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작품을 보면은 종수하고 벤 해미가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어요. 예. 이야기가 한번 확 뒤집어지는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이때 제작진이 거의 한 달 동안 노을 촬영에만 집중을 했다고 조명 하나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노을을 담기 위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계속해서 노을을 담아냈고 그 노을을 스크린에 담기 위해 굉장한 노력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모든 공간이 오픈 세트에서 촬영됐다고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픈 세트를 이렇게 고집한 이유는 연결이 되어 있는 하늘이나 주위에서 보이는 풍경과 자연을 미장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촬영 현장은 파주, 설해마을, 용산 등등 다양한 서울 그리고 경기대 각 지역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촬영이 끝난 이후에 지난 4월 12일 목요일에 제71회 칸 영화제에 버닝을 경쟁 부분에 초청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창동 감독은 여태까지 6개의 작품 중에 총 5작품이 칸 영화제에 소개가 되는 감독이 되었습니다. 4월 24일 제작보고회에서 감독이 인터뷰하기를 미스터리한 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상에 대한 미스터리를 이야기하고 싶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트리비아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스텝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본과 감독의 이창동 감독 각본만 참여했던 작품으로는 그 섬에 가고 싶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있고 제작을 했던 작품으로는 최근에 두 번째 사랑, 여행자, 도희야, 우리들이 있습니다. 감독을 했던 작품으로는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미량, 시가 있습니다. 예. 이창동 감독님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을 통해서 백상예술대상 시나리오상을 받았고 초록물고기를 통해서 백상예술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청룡영화제, 대종상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을 했고 박하사탕을 통해서 국내 영화제와 카를로 비바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 오아시스를 통해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그리고 국내 유수 영화제에서 각본, 감독, 최우수 작품상 등을 탔습니다. 그리고 미량을 통해서 국내 그리고 해외 약 40개 이상의 영화제 후보에 올라서 수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 같은 경우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비롯해 국내 그리고 해외 영화제에 40개 이상의 부분의 후보에 올라 여러 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미량과 시를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도 미량 이후의 작품과 그 전의 작품이 굉장히 색깔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창동 감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소설가였고 현재는 영화 감독이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죠.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영상원 교수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와 스미스의 고등학교인 신일고등학교에서 재직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국어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또 소설가로서 등단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냥 간접적인 연이지. 저희가 만날 기회는 없었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영화제에 제자였던 기자가 찾아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신일고등학교 때 배웠던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창동 감독이 이름을 기억하면서 너 누구 아니냐고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해줬다 뭐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이창동 감독님의 일대기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4남 2녀 중에 셋째입니다. 네. 그래서 집안이 안동 지방에서도 손꼽히는 양반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안동의 할머니의 집에서 머물면서 자연의 소리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인 말로 덕분에 미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현재 감독으로서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렸을 적부터 편지를 잘 쓰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하고 100일장을 나가면 항상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연극판에서 연기도 했고 그 덕분에 대구 지역에선 연기 잘하기로 소문이 나기도 했답니다. 신일고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 중에 전리라고 하는 중편 소설이 동아일보 신춘 문예에 당선돼서 등단을 했고 녹천에는 똥이 많다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한국일보 창작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40이 넘은 나이에 박광수 감독의 권유로 영화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등의 작품을 내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3년 후 미량을 발표해서 칸에서 한국 배우 사상 최초로 전도연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기게 되죠. 시 같은 경우 각본을 먼저 세나리오가 갔는데 영진이에서 영화감독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유가 각본이 너무 소설 같아서 0점을 줬답니다. 아, 정확히는 트리트먼트 형태로 각본을 넘겼다라는 명분이었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교차 검증이 되거든. 왜냐면은 이게 영진이의 각본을 제출했을 타이밍이 언제냐면은 이게 영화 촬영 들어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형태일 수가 없었던 거지 그 시점에는. 왜냐면 각본이 나와야 투자 지원도 받고 이런 거잖아. 각본이 안 돼요. 어떻게 투자를 받아. 그래서 실제로 이준동 제작자가 이거에 대해서 트리트먼트였다는 건 사실 무근이다. 이미 완성된 각본으로 제출했고 그냥 신 구분만 없었을 뿐이다. 겨우 그 정도 때문에 탈락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그 이후에 영진이는 재반박을 내놓지 못했어. 그래서 거의 흑백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지. 네. 그런데 하필이면 칸에서 이 영화가 각본상을 타죠. 그래서 당시에 문화부 장관인 유인촌이 예의상 준 거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칸에서 각본상을 예의상으로 주는 감독 영향력이 장난이 아닌가 보네요. 이창동. 여튼 이창동 감독의 일대기야 뭐 에피소드는 이렇고 연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배우들을 너무 괴롭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한테 촬영할 때 정확한 디렉션이 없고 밑도 끝도 없이 컷을 외친 다음에 되게 묘하게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감독의 설명도 제대로 뭔지 모르겠고 여튼 컷은 엄청나게 많이 찍으니까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리고 컷을 한 다음에 자학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막 이렇게. 근데 말은 막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분노의 눈을 담고 오른쪽에는 용서의 마음을 담아서 그 두 가지의 눈빛을 가지고 연기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연기를 요구하다 보니까 배우들이 매우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전도연 같은 경우 미량을 찍다가
촬영 포기해야 되겠다고 도저히 못 찍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스타일로 연출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한 배우들을 많이 배출을 했죠. 뭐 대표적으로 설경구, 문소리, 송강호도 있고. 네, 송강호도 배출하고 그랬죠. 그리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역들한테도 90도로 인사하고 촬영 끝나면은 스태프들이랑 함께 조명도 나르고 시상식에 초대를 받아도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게 아니라 시기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다.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텝으로는 각본의 오정미 2012년 피팅룸이라고 하는 단편을 통해서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 초청을 받았고 미스터 쿠퍼라고 하는 단편을 통해서 제주 여성영화제, 아시아나 국제 단편영화제, 광주 여성영화제 등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단편이 원래 개봉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인디스페이스 극장에서 개봉을 해서 30여 회 정도 상영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보시면은 동영상에 이창동 감독이 한 5분 정도 인터뷰하면서 이 영화를 왜 추천하는지 추천사를 남긴 게 있습니다. 이창동 감독 말로는 단편 영화의 경계를 넘어뜨리는 단편 영화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정미 각본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노원어문학 석사를 졸업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문사 영화과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2013년부터 이창동 감독의 시나리오 작가로 합류를 했고 러시아 문학과 영문학을 전공해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게 되고 피팅룸, 미스터 쿠퍼 등의 다양한 단편 영화를 연출하면서 이창동 감독과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버닝에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죠. 뭐 인터뷰에서 밝히기를 영화 자체의 미스터리가 우리의 삶의 미스터리를 반영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 해미처럼 어떤 인간은 삶의 의미를 구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청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스텝으로는 촬영의 홍경표 감독, 전작으로는 처녀들의 저녁 식사, 유령, 반치광, 10월에 킬러들의 수다, 챔피언, 지구를 지켜라, 태극기 휘날리며, 태풍, M, 눈에 넣는 이에는 이, 마더, 여배우들, 초능력자, 고령화 가족, 설국열차, 해무, 곡성, 국가대표 2, 버닝. 이분은 촬영부에서 생활을 하다가 1992년에 애수의 하모니카라고 하는 작품의 미국 부분 촬영을 맡은 이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하우등이라고 하는 장편 영화를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들의 저녁 식사, 유령, 반치광, 순애보 등으로 충무로에서 이름값이 확 올랐고 그러다가 2002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엑스터시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파이어베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헐리우드에 진출을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기술 스텝으로 단독으로 참여한 게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다음으로는 편집의 김현, 전작으로는 죽음의 5손가락, 고래사냥 시리즈, 철수와 만수, 비오는 날의 수채화, 젊은 날의 조상, 경마장 가는 길, 투캅스 시리즈, 마누라 죽이기, 비트, 태양은 없다, 봄날은 간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와일드카드, 효자동이 발사, 꽃피는 봄이 오면, 나의 결혼 원정기,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신기전 등의 작품을 했었고 이창동 감독 작품에는 다 편집을 맡았어요.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미량, 시, 그리고 지금 버닝까지 이창동 감독의 모든 작품에 편집 감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예. 원래는 영화 제작 현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다가 엑스트라도 하고 소품 담당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장호 감독과 인연이 돼서 편집으로 입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음으로는 편집이 2명인데 김다운 편집 감독인데 이분은 데이터 매니저 그리고 현장 편집자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전작으로는 내 안의 모든 것, 조선미녀 삼총사, 황제를 위하여, 오피스, 날 보러 와요, 터널, 버닝 등을 작품을 했던 젊은 편집 감독자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 감독인 모그, 전작으로는 악마를 보았다, 도가니, 광해, 남자 사용 설명서, 화이, 수상한 그녀, 협녀, 동주, 밀정, 더킹, 로마서 8장 37절, 범죄 도시 등의 음악을 맡았습니다. 모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66화 동주 편에서 예. 그리고 88화 밀정 편에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이 취미였던 분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모그를 몸을 힘들게 만들면 음악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서
럭비부에 쳐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음악을 열심히 했고 이태원 올드 재즈에서 세션을 했다가 동료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듣고 20대에 뉴욕에 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뉴욕에서 베이시스트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모글리, 정글북의 주인공이잖아요. 그 사람과 닮아서 모그라고 부르게 됐고 지금의 닉네임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임필성 감독 작품인 인류 멸망 보고서에서 음악 감독을 맡게 됐고 그 이후에 김지훈, 봉준호, 박찬욱 등의 소개를 받아서 충무로에서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스텝 소개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우 소개를 하고 1부를 마칠 텐데 종수 역할의 유아인, 전작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좋지 아니한가,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 완득이, 깡철이, 사도, 베테랑, 좋아해줘, 버닝 등이 나왔습니다. 이 배우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통해서 신인 나무상을 받은 바가 있었고 베테랑을 통해 황금 촬영상 최우수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사도를 통해서 청룡영화제, 춘사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베테랑 편을 통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유아인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그 패턴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올림에 맨 처음에 출연을 하고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를 찍으면서 이제 배우로서 조금씩 이름을 알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에 나왔을 때 여성 팬들에게 점점 인기가 많아지면서 성균관 스캔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런 한계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완득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꽃다운 배우처럼 보여질 수 있는 이미지를 자기가 깨버렸어요. 이후에 또다시 밀회, 베테랑, 사도, 연타석으로 연기를 잘하는 배우 같은 이미지로 점점 굳혀가고 있었죠. 예. 그 이후에 다시 선택한 작품이 버닝입니다. 예. 버닝 같은 경우에는 밀회라든지 베테랑에서 보여줬던 조태호 같은 그런 연기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계속 본인 스스로 연기자로서 어떤 역할을 연기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작품을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땐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다 싶으면은 그것을 한 번 더 깨기 위해 배역을 고르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이어져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예. 다음으로는 벤 역할을 맡은 스티븐 연, 전작으로는 빅뱅 이론 시리즈, 워킹 데드 시리즈, 그리고 한국 영화에는 프랑스 영화처럼 옥자, 버닝이 나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배우죠. 예. 이 배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5살에 이민을 갔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했고 대학 시절에 처음 연기를 했었는데 영국 무대에 활동을 하다가 워킹 데드를 통해서 이름을 알렸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내 팬들에게는 코난 오브라이언이 찜질방에 간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때 같이 따라와서 유명세를 많이 알렸고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예. 최근에 좀 사건이 있었죠. 그 우길기의 좋아요를 누른 사건. 제 생각에는 데드풀처럼 복면가왕 한번 나오면 풀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봅니다. 뭐 이렇게 진지할 거 없잖아요. 벤처럼. 네. 다음으로는 해미 역할의 전종서 배우. 데뷔작입니다. 여주인공 해미 역할을 맡았는데 세종대학교에서 영화예술학과를 나왔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신예 배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종수의 아버지 역할을 맡은 용성 역할의 최승호 배우라고 해야 되겠네요. 전작으로는 자백, 7년 그들이 없는 언론, 공범자들의 감독과 주연으로 나왔습니다. 22대 MBC 사장님이에요. 86년에 MBC에 입사를 해서 경찰청 사람들을 예.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PD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의 CP를 맡았고 황우석, 그리고 4대강 사업,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을 제작을 해서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MBC와 KBS 총파업 때 해고를 당했고 이후에 뉴스타파 앵커 그리고 PD로도 활약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영화의 제작과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MBC 사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최근에는 드루킹 관련 오보랑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그 세월호 사건을 뉴스 사건을 쓴 것 때문에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근데 좀 의아했어요. 최승호로 갔다가 왜 굳이 아버지로 났을까? 이 형이 왜 여기서 나와? 굳이 왜 아버지로 뒀을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호사 역할의 문성근. 전에 저희가 동주와 밤의 해변에서 혼자를 통해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궁금하신 분은 그때 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부 순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